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포기한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더 발전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로드스터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0.55% 빠진데 S&P 500은 0.16% 빠졌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유가도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할 법도 했지만 자, 일단 내일 발표될 PC 물가 지표가 아무래도 투자자 사이에 있는 우려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던 4분기 GDP 잠정치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요. 월가 예상치 그리고 전월 속보치보다 소폭 낮은 3.2% 증가가 발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경기는 튼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분기였던 3분기 4.9%보다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3%대는 높은 수준이니까 연준의 완화 정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이 PC 가격 지수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월 CPI 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PC 지수도 높게 나오면서 내일 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참고로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를 돌파하는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비트코인이 미국 내 ETF로 승인이 되기도 했죠. 이러면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오는 4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 기대감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른바 반감기라고 하면요,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줄게 되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 상승은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3%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내일 미국 PC 지수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목요일 밤 10시 반 정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목요일장은 좀 다이나믹할 것이다. 그리고 CPI 지수가 높게 나왔을 때도 장이 좀 흔들렸으니까 이번에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미국 경기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GDP 중과율이 되겠는데요. 현재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있죠. 4분기 GDP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1월, 2월, 3월로 세 차례 나눠서 나옵니다. 이번 2월에 발표된 거는 잠정치고요. 잠정치가 3.2%대가 나왔어요.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이전에 4.9%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둔화세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3%대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죠. 미국은 평균적으로 2%대의 GDP 증가율을 보일 때가 많았으니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52.8%로 나오고 있고 빅스텝의 금리 인하 확률까지 더하면 지금 60%가 넘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 잘 버티면요,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시기에 돌입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러올 수도 있겠다. 특히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가 하반기에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쉬어가는 가운데 테슬라는 1%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오늘은 빅테크보다는 다우와 관련된 업종들이 괜찮은 모습이었고 최근 테슬라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1.16% 상승한 202.0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드디어 오늘 200불을 좀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3월달 주가는 그래도 좀 더 2월달보다는 안정적인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죠. 로드스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건데, 자, 어느 정도 디자인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양산형 디자인이 완성되었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 디자인 컴플리트라는 말이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Unveil End of Year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말에 로드스터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산형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라는 거는 자, 내년부터는 쉬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로드스터를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내년이 되면 정말로 눈앞에 있는 로드스터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엄청난 차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로켓 같은 차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하는 게 There will never be another car like this.
그러니까 이러한 차량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차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드스터라는 차량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차량입니다. 테슬라 1호 차량이 로드스터였죠. 테슬라는 2010년에 상장을 했지만 2008년에 테슬라 로드스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현재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보유했던 최초의 로드스터도 우주로 발사를 해서 우주상에 지금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 패닉이라는 단어로 유명하죠. 자, 이러한 차량이 이제 10년여 만에 차세대 로드스터로서 개발이 완성돼서 내년에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17년에 테슬라가 세마이를 출시했을 당시에 공개를 했었죠. 공개 행사에 새로운 로드스터 바로 이 디자인으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양산형 디자인이 얼마나 이 프로토타입에 가까워질지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연말이 되면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테슬라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하나로 지금 세계 여러 국가에서 테슬라로부터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렉트릭에 따르면은 이태리에서도 지금 테슬라와 기가팩토리 건설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태리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요. 테슬라와 여러 달 동안 얘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받고 있다라고 해요. 이태리는 현재 전동화에 상당히 뒤처진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야 현대 기아가 그래도 전기차에 좀 힘을 내고 있는 편인데요. 이태리에서 유명한 브랜드는 바로 피아트가 되겠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스텔란티스에 속해 있죠. 하지만 스텔란티스도 여전히 전동화에 뒤처진 그룹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태리 정부에서 나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다각화를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랑 BYD를 동시에 거론 중에 있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태리는 유럽 내 공장을 건설하려는 중국계 자동차 제조업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YD가 포함이 되는데 테슬라도 기가 상하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밀접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태리보다는 일단은 멕시코 공장 건설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게 아마 3월 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태리가 아니라 아마 인도부터 테슬라가 진출할 것 같은데요. 인도도 일시적으로 관세를 줄여서 테슬라가 진출하는 것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계속 다각적으로 사업을 넓히려는 테슬라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뉴스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게리 블랙이 좋은 트윗을 올려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래도 최근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고 테슬라는 여전히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밸류에이션 즉 PER 값이 높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게리 블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매도는요 미래 가치가 하락할 것 같을 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자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높은 PER 값을 인정을 하고 지속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는 엔비디아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PER 값은요 여기 밑에 티커명 아래에 그러니까 기업명 아래에 각 기업들의 PER 값이 있는데 최근 과거 12개월 실적 대비 PER 값이에요. 자, 엔비디아 현재 주가가 700불을 넘어서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과거 12개월 실적 기준의 PER 값은 65.5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다른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 애플이 28, 테슬라가 46을 보일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이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는 포워드 PER 값으로 본 PER 값이 되겠습니다. 포워드 PER은요 향후 1년 기준 EPS를 기준으로 해요. 즉 EPS 상승이 크면요 PER 값이 낮게 나오겠죠. 향후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1년 기준 EPS가 워낙 높기 때문에 EPS로 주가를 나눠주면 PER이 되고 이 PER 값이 낮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오히려 낮은 PER이 나오게 되죠. 과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PER 값을 보이지만 미래 실적으로 판단하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저평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자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높은 PER 값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도 있는데 테슬라는 과거 12개월 실적 대비 PER 47배. 자, 미래 향후 1년 기준 PER 값도 포워드 PER 값도 47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점선이 녹색 점선이 테슬라의 EPS 전망이 되겠는데, 자, 향후 EPS 전망이 이렇게 플랫이에요. 거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2024년 한 해 동안. 이렇기 때문에 포워드 PER 값과 과거 TTM 기준 PER 값이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성장을 2024년에 안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자, 이 검정색 선이 주가인데요. 주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EPS를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EPS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1년 전부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EPS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뭐 200불 이하의 주가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강력한 경쟁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기업이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취소를 했어요. 최근에 비전 프로라는 VR, AR 기기 헤드셋을 도입을 했었죠. 이것에 집중하려는 애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취소하는 시점이 상당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비전 프로를 내놓은 다음에 전기차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당근을 내놓은 다음에 채찍을 내놓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도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높은 PER 값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릭 세이진님에 따르면 테슬라는 그 가치가 역사상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가치의 중점은 역시나 FSD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 봇으로 이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매번 말하고 있는 게 테슬라는 뭐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AI 로보틱스 회사라는 거죠. 하지만 월가가 이를 테슬라 가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도 월가는요 10년 전과 같습니다. 10년 전에 테슬라의 미래가 이렇게 될지 몰랐죠. 전기차의 미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자율주행과 로봇의 미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숫자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EPS가 빠르게 오르지 못하는 가운데 PER 값이 높게 나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자율주행은 잘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자율주행 FSD 버전 12의 영상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 쌓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현재 550만 대를 글로벌에 보급을 해서요, 그 차량들이 매년 52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832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엄청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매일 5200대가 출고가 되면서 더욱더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질 예정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안 될까요?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로보택시가 나오는 순간 바로 이 EPS가 수직 상승할 수 있겠죠. 현재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지만 만약에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로보택시가 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EPS 상승의 기울기는 가팔라질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이런 챗GPT 모먼이 테슬라에게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테슬라는 장기 투자 종목이에요. 물론 하루하루 주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주가를 잊고 살 수 있다라면요, 탁월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위에서 특히 한국에서도 FSD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찰될 때까지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고 2030년 안에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BYD 역시 테슬라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 미국 EV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안전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라고도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확실하게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 계속해서 투자해 나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